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국대학교 자동제어 소모임 맥입니다. 연구계획서 발표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장은 저희의 팀 소개와 역량, 참여 동기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은 연구과제인 KCT에 대한 분석과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정의입니다. 3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정한 센서와 플랫폼 구조입니다. 4장은 저희 차량의 시스템 플로우 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은 향후 개발 계획과 참고 문헌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로봇과 참여 동기, 그리고 관련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맥은 전공 지식을 현실에 활용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모인 소모임으로 드론부터 AI 스피커까지 만들어보고 싶은 걸 만들고 서로 물어보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소모임 단위에서 만들 수 있는 로봇은 금전적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대회를 찾아보던 중 자율주행 부문은 다양한 센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각양각색의 로봇을 만들어 본 저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라 판단하여 맥이 자동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마카롱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만들 때 저가 GPS를 보정하고자 학교 전체를 산책한 경험, 스테빌라이저를 만들려고 IMU와 엔코더로 필터 설계를 한 경험, 터틀봇으로 실내 지도를 만든 경험과 아직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픈CV를 연습하는 등 이 대회를 위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장 KCT 환경 분석입니다. 사전 교육에 제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로봇이 인지해야 될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사전 교육 때 제시된 대로 저희가 커뮤니티부와 도심부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반으로 로봇이 인식할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왕복 기준 총 11회의 교차로가 있었으며 각각 신호등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과제 수행을 위해 교차로 통과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은 차선 인식과 변경 결정이었습니다. 코스트맵에서 경로를 결정할 때 인식한 차선의 개수가 해의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일해나 확률이 높은 해를 판단하기 위해선 표지판이나 신호등 등 구속 조건을 환경에서 찾아내야 했습니다. 또한 GPS 음영지역이나 그림자처럼 인식 자체에 대한 외란, 감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설계와 사람, 차량, 자전거와 같은 물리적 장애물이 예상될 때 회피 또는 정지 전략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환경에는 없지만 과속방지턱이나 장면 트랙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인식 판단 계획 제어 관점에서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이 계측에 강인함을 부여한 인식값에서 각각 물리적 구속 조건과 가상 구속 조건을 추출한 뒤 코스트맵 제작과 해의 개수를 판단하여 이 정보를 토대로 경로를 수정하고 속도와 각도를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3장에서는 전술한 구속 조건을 추출하기 유리한 센서의 배치 방식과 적절한 센서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자율주행차에 다음과 같이 기기들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신호와 표지판 등의 거리를 측정할 뎁스 카메라의 경우 지급되는 플랫폼은 실 차량보다 높이가 훨씬 낮은 반면 신호등의 높이는 4.5m 이상이기 때문에 정지선상에서 신호등과의 각도를 최대로 하고자 차량의 후방 가장 높은 곳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앞에서는 전방을 고려하면서 사실상 신호를 읽을 수 없었고 표지판과 다르게 신호의 변화는 실시간으로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방위각 경사각의 자유도를 가진 액추에이터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높이를 올리기 위한 프로파일과 접지력 향상을 위해 무거운 컨트롤러는 후방 하단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INS는 회전 중심은 아니지만 전륜 회전축에 두기로 결정하였고 전방 주시 카메라, 웹캠, 라이다는 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에 달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술한 전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센서를 선택했습니다. 각 센서는 적절한 가격에서 여름대회를 대비하여 방열 성능이 우수하고 로스에서 호환되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액추에이터용 모터와 웹캠은 각각 엔코더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과 저조명 보정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선택 중입니다. 4장에서는 저희가 사용할 개발 환경과 시스템, 플로우 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발 환경으로 로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로스는 저희가 전공에서 다루어본 경험이 있고 타임 스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종 시스템 간의 타이밍 동기화가 쉽습니다. 또한 노드 간의 관계를 출력하여 디버깅이 용이하며 무엇보다 스레드 분배가 편리합니다. 슬램 중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에서는 라이다, GPS, IMU, 엔코더 값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빌딩면을 지나면서 GPS 값의 외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S는 계할지에 강한 반면
AMCL 값은 확률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약하므로 2D 라이다 값을 이용한 AMCL 값으로 위치 데이터를 상부하고자 합니다. 즉 해당 센서들로는 코스트맵에 남색으로 표시된 차량의 위치와 하늘색으로 표시된 장애물의 위치, 그리고 전역 좌표계와 지역 좌표계 간의 변화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코더 값의 좌측 전륜 속도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할 수식이 필요합니다. 웹캠 2대를 이용해서는 그레이스케일, 블러 처리, 이진화, 캐니 엣지, 허프 트랜스폼을 거쳐서 차선, 횡단보도, 정지선, 교차로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예정입니다. 웹캠에서 추출되는 지배적인 색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버스 정류장이나 방지턱과 같은 정보도 추출하여 코스트맵에 회색으로 표시된 물리적 구속 조건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선이 변경 시 기존 차선과 현재 차선의 구분이 가장 큰 난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향 및 전방 카메라에서는 신호, 표지판, 사람, 차량으로 라벨링된 데이터셋으로 테스트할 CNN이나 욜로 중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학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뎁스 카메라나 라이다로 계측된 거리값에 학습된 결과를 태그할 예정입니다. 욜로가 속도면에서는 우수한 반면 작은 물체에 대한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셋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난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결정한 자유영역 내에서 에이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격자에 대한 목적 함수를 만들어 글로벌 플래닝을 합니다. 이때 사전 교육에서 추후 결정해 주신다고 하셨던 GPS 데이터가 제공되면 목적지의 데이터와 경로의 주의사항이 담긴 GPS 스택으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경로가 결정되면 현재 격자에서 다음 격자로 가는데 방향, 차선 중심거리, 속도, 장애물 거리로 구성된 목적 함수로 최적의 속도를 계산하는 DWA로 제어기에 입력하고자 합니다. 이때 2차선 교차로와 같이 해외 개수가 4개인 경우 신호 정보 표지판으로 해외 개수를 줄이고 사람과 차량 노드로 급정지 상황을 판단합니다. 즉 가상구속 조건은 경로 생성과 속도 각도의 PID 게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제 실험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실험 환경이 열악한 것이 난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꼽은 가장 어려운 구간인 동그라미 쳐진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 1차로와 직진 1차로가 주어졌을 때 좌회전 2차로로 주행해야 되는 경우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코스트맵에서는 좌회전 방향과 직진 방향의 자유영역이 존재합니다. 즉 경로계획상에서 3개의 해가 존재하는데 코스트맵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전유영역으로 만들고 GPS 스택으로 직진하는 해를 제거하여 유해를 만듭니다. 로봇은 해의 동선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2차선으로 변경해야 함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PID 게인과 차선값을 변경합니다. 사람이나 차량 정보 발견 시 차량을 정지하고 뎁스 카메라는 신호등을 발견 시 추적을 시작합니다. 빨간색에서 추적을 시작하여 2차선으로 이동 가능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거동 대기한 후 추적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시스템 플로우 차트에서 저희가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난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노력하거나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차선의 인식, 추적, 구분하는 법, 데이터셋,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신호등 추적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논문 3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LD는 사용자가 추적할 대상을 설정해주면 영상의 검출기와 추적기가 동시에 운용됩니다. 처음 한 장으로 추적하면서 추적을 성공했다면 검출기의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출기를 보강합니다. 사전교육에서 말씀하셨던 RN이나 칼만 필터로 예측하는 방법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사용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서 검출기 성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신호등 표지판 인식처럼 충분한 데이터셋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들 퓨전은 실내에서 RGBD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자세와 위치를 추정하는 논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이 방법을 실외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면 현재 로봇의 위치와 신호등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고 로봇은 역삼각 함수로 각도만 추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영상 자체를 추적하는 것보다 연산부하가 적어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자체를 회전시키는 게 아닌 회전 모멘트가 작은 거울을 이용하여 리스폰스 타임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소개한 논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꼭 카메라를 움직여서 신호등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5장 개발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차량 지급 전, 지급 후, 연구개발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센서와 플랫폼이 오기 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가형 센서로 데이터를 받아서 로스의 노드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센서값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고 각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와 동시에 센서 마운트 캐드 도면과 RQT를 이용하여 센서 값을 볼 수 있는 메인 GUI를 설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딥러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의 데이터셋도 모을 예정입니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시계열로 확인 가능한 것이 목표입니다. 후에 플랫폼과 센서를 받게 되면 데이터를 외란에 강인하게 필터링을 한 후 코스트맵 팀에서 현재 위치에서의 장애물을 인식하고 코스트맵을 만들어 A스타로 경로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팀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한 인식부를 계속 공부하며 거동 최적화 팀은 DWA와 각 상황에 대한 PID 게인을 공부하고 방열, 방수, 카울 제작을 고려하는 팀입니다. 마지막에는 팀을 3개로 나누어 판단 모델을 구하는 팀과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증대시키는 팀, 논문을 읽고 적용 방법을 조사하는 세 팀으로 나누어 대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PPT에 들어간 사진들의 출처입니다. 저희 PPT를 만드는 데 참고한 문헌 자료입니다. 혹시 저희 아이디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충고의 말씀을 남기고 싶으신 분께서는 댓글이나 하단의 이메일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